이람 선생님, 이람 선생님 올라와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우리 국본 아카데미의 사무처장님, 우리 이춘희 사무처님 마지막에 하시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이춘희 사무처장님? 네. 그래서 두 분 말씀 끝내고 행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빼앗긴 들에도 배만오는가. 조작선거에 대해서 부품을 낱낱이 한번 오늘 분해해 보겠습니다. 이미 드린 위인물을 보시면서 같이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어, 2023년도에 건국대학교의 이용식 교수님이 발표한 유튜브를 제가 녹취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그 전에 벤자민 웨이커슨이라는 분이, 이분이 컴퓨터 회로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당시에 2020년도 국회의원 총선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그 당시에 제가 기억은 조수아 씨와 같이 간 건 아는데, 자기가 그때 선관위에서 취급한 컴퓨터 LG 그램을 뒷면을 보니까 포트가 있더라. 이것은 단순한 계산기가 아니고 백도어를 열어주기 위한 나라간의 해킹이 가능하도록 된 컴퓨터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 3년 뒤에 그 선관위가 그 전자개표기를 1351대를 구입한 뉴스를 말씀한 거예요. 왜 지금까지 쓰던 LG그램 노트북을 없애있는데 불구하고 새로운 개표기란 자기들 말한 개표기를 구입했느냐, 이 얘기를 시작한 것이죠. 그때 얘기가 그런 전자계산기에 의한 개표를 하지 않고 바로 현장에서 수개표를 하게 되면은 한 14,000개의 투표소가 있는데 10분 만에 가능하다. 또 거기에 드러난 경비도 그렇게 많지 않다. 한 300을 후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선관위가 1년에 지출하는 예산이, 소위 선거를 위한 예산이 7,700원이랍니다. 그렇게 되면 현장 수술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밤새워서 도둑질 투입하는 것을 눈 돌리는데 참아가면서 그렇게 볼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말이 되겠죠. 또 리스한 서버를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는 보안 관절을 하지 않았답니다. 이것도 문제 있겠죠. 그리고 잠시 미국의 사안을 말씀드리면, 미국의 한인 회장을 한 유진유 씨가 조지아주에 출마를 했는데, 그 당시 자기가 출마한 구역에 한 곳에서 11,270명의 투표자가 있었는데, 개표를 할 때는 그 투표지가 3만 표였다.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그때는 수작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도미니언 투표 기록, 이것도 아마 전자투표인데, 전자계산인데, 여기에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을 한
뉴욕시장, 루돌프 줄리아니 뉴욕시장이 도미니언 즉 전자개표기 회사로부터 오히려 거꾸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서 엄청난 큰 피해를 보고 패소한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만큼 선거관계 소송은 목숨이 달린 어마어마한 금액이 따라가는 중대한 내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단정받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작년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할 때는 감시단이 약 10만 명을 투입했고 또 거기에 전문적으로 활동할 변호사가 6천 명이 투입됐답니다. 이거를 볼 때 우리 생각은 소위 보수를 자처하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총을한다는 국힘당이 왜 선거에서 현장에서 피의에서는 왜 그런 감시단을 투입하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반드시 따르게 되는 것이죠. 또 이번에 발표한 걸 보면 미국의 미스간주 투표지를 그걸 조작을 했는데 해킹을 했겠죠. 우리 한국의 성남시에서 6,300표를 한 것이 증거로 확보됐답니다. 그 당시에 성남시는 뭐 은수미가 시장이었다던가요. 그런데 성남시의 원표밭은 이재명 그 당시 경기도의사였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말하는 빳빳한 투표지, 풀먹인 투표지, 한 번에 심 같은 투표지, 그것이 지금은 문제가 전혀 안 되고 있는데 60년도 4.19 혁명 때 그 이전에 3.15 부정선거 나설 때 동아일보가 그런 사항을 보도한 기사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65년 전에는 빳빳한 투표지가 부정선거에 중요한 정보였는데 지금은 세월이 흘러가지고 과학이 발전해서 그런 빳빳한 투표지도 문제가 없다. 애초에 2020년도 선관위에서는 그걸 명하기로 현상기억학금이라는 것이 현상기억종이라고 명명하였었죠. 또 그 당시에 관외 사전투표가 일선 박주연 변호사가 추적한 것인데 이게 선거 끝나고 나서 우체국에 정기우편 배송을 추적하니까 이상하게 바로 A에서 B로 직접 가지 않고 A에서 중간에 BC를 돌아가지고 전국을 돌아가지고 마치 성화봉송을 하듯이 돌아가더라. 이런 상황이 지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는 두 곳에서 인천시 이초구와 남양주시에서만 확인된 상황인데 투표함이 개표장의 한계가 각 한계가 불법 반입되었다. 이런 영상이 있고요. 또 잘 아시겠지만 일본 쪽 기표자가 표기된 그 카운터 사전투표지가 3,000번 이상 계속 나오더라. 1번, 2번 고루고루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예 그 중간에는 2번이라는 표는 한 번도 안 찍히고 300번까지 3,000번이 나왔다는 이것은 분명한 그 당시에 투표지는 그 전에 어떠한 경로로 인해가지고 뭉텅이처럼 투입됐다 하는 그 결과이겠죠. 또 중국인들이 자기들이 사용하는 전용 SNS를 보면은 자기가 한국에 와서 대선 투표를 했는데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내가 한 것이 뭐라 이렇게 자랑한 영상이 또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도 4.10 총선 때는 사전투표소 3,551개소에서 양당 간의 득표율 차이가 2%도 아닌 20%,
20% 이상이 남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의 산봉우리가 되어야 될 정규 분포도가 아니고 이상한 두 개의 산봉우리 난 비정상적인 통계 대표가 나타났다. 비유를 하자면은 양당 간의 차이가 사인 득표율 차이가 5% 가정하더라도 이것이 나올 확률은 계산하자면은 소점 0.0000 여러분께 붙이고 그대 1.5 왜? 아주 이것은 뭐 쉽게 말하면은 경기에 사람이 여러 번 맞아 죽을 확률 또는 복권에 여러 번 당첨될 확률 이렇게 인간 사회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조작된 확률이라는 것이 통계 수학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론조사는 수십 번 했는데 지금도 이재명 씨가 지난 8월 때 조기 윤미향 얘기를 3일에서 조금 지지를 떨어졌다. 그러다가 또 어제 알아들어보니까 미국 갔다 와서 미국에서 협상을 잘해가지고 또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걸 여론조사 업체라는 것이 자기네 먹거리니까 그걸 계속 해야 되겠죠. 누구한테 수주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선거 관련 여론조사 대상리스트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자기들이 뽑아낸 데이터를 주는 거예요. 말하면 그게 소수죠. 근거, 원천, 근본 소수를 선거관리위원회 정하는 겁니다. 그 위원회 해서는 안 된답니다. 그것이 뭐 20만 명인지 30만 명인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에서 일부를 천명 토의명을 발췌를 해가지고 하는데 발췌할 때는 여당 지지자, 야당 지지자 이렇게 나와 있답니다. 또 남자, 여자 성별, 또 연령별 이렇게 해서 전화를 걸다 보면은 전화가 되면은 그 사람은 의료사 된 것이고 또는 이미 목표한 게 달성되면은 전화를 걸었다가도 아 당신은 뭐 이러면서 그 조사 대상이 안 되는 이런 식으로 멘트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전 국민 5,180만 명의 중에서 유권자 3,500명만 되는데 그 전부 나를 해서 임의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일부 3,500만 중에서 한 1%가 30만이죠. 그거를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조사하니까 여기서 엄청난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가 알고서 여론조사에 의도하는 바를 그 속내를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전투표는 본투표 통합선거인 전부 선거의 중앙서부에 연결도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한 사람 여러 번 할 수 있으니까 이걸 과장이 아니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보면은 유출을 해보게 되면은 한 사람이 자기를 타고 관에를 계속 도는 게 이틀 되면은 10번 수업은 아마 선거 마음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기꺼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열성 당원이 되면 분명히 할 수 있다. 얼마나 수월합니까? 이것은 현행으로서 잡히지 않는 아주 재미있는 하나의 사건이 되겠죠. 그리고 5년 전에 국회의원 선거 때는 삼립박서의 투표지가 담겨 있는 것이 우리가 유용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삼립박서가 아니고 그냥 그 종이박서, 누런 종이박서에서 나온 투표지를 가지고 그거를 개표소에서 열더라. 아주 지능적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마 그런 힘이 있겠죠. 그래서 자기의 사용물품을, 사물품을 내가 가져간다. 이런 식으로 설정 가져가서는 그거를 저기에 개표기에 다 넣는다. 이거 다 사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할 수 있는 것이 하고 있는 것이 사전 투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선관에서 지난번에 동인지 연출을 언론 TV 자기네 우호적인
언론 경험 초청해서 한번 했는데 거기에서 일부 우리 변호사가 지휘한 것이 그 봉인지를 떼고 나니까 흔적이 안 나타나더라. 원래 봉인지는 흔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더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보니 그 뒤에서 그때 보니까 봉지 색깔이 오히려 더 엄중하게 엄침하게 어두운 색깔이 바뀌더라. 왜냐면 봉인지에다가 사인하게 되는 것은 사인하는 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검은색이 배합이 안 된 봉지가 되는데 오히려 검은색이 더 배합된 그런 아성아성한 봉지가 썼다. 이러니까 마지막으로 그 밑에 표 보면 경기도지사 김동영 씨와 김원혜 씨가 투표한 비율 보면 49대 48.9 거의 비슷한데 0.19% 차이였습니다. 경기도 그 당시 선거인단은 약 1149만 명에서 한 50%만 투표를 했는데 이거를 볼 때 뭐냐면은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여야가 거의 1%도 아니에요. 0%대의 차이밖에 안 났는데 어떻게 해서 대통령 선거에서는 엄청난 표차가 나왔나. 이것은 우리가 미국 같은 데 보면 런닝 메이트를 가했습니까? 대통령을 여당을 찍으면은 그 밑에 있는 뭐 도의사 이런 사람은 야당을 찍는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저 그림은 2021년도 6월달 그러니까 인천 연수구에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바로 개표하지 않고 한 1년 2개월 뒤에 개표를 한 데서 나온 이상한 투표지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일장기 투표지 말고도 사물색 투표지도 1000장이 있었다. 거기에 보면 본드 모양 투표지, 옆구리 엮인 투표지, 배터리 투표지, 자석 투표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란 선생님의 훌륭한 말씀, 부정선거, 우리의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